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항소가 난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는 최후의 중군주라 불리는 선종의 사명 이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선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의종은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름을 즐겼으면 의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희정 역시 앙군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민심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반란도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당나라를 지탱해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현대에서야 소금이 흔하지만 정근대 시절의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야말로 금값 황금 자체였습니다. 더군다나 안사에 난 이후 당나라는 소금 전매, 소금 국가적 독점 판매 몰두, 소금값이 30배 폭등을 이뤄내며 총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확천금을 위해 소금 밀매업자들이 비밀 결사의 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당나라에서는 재정 수익을 위해 소금 밀매업자들을 염적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잡히면 사형이라는 강경 처벌이 잇따르자 밀매업자들은 사형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한족들은 간신들에 의해 농민으로 격화되는 일이 많았고 격화된 농민들은 성실은 가지고 있었으나 소장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라는 이민족 군사들에게도 금례를 주기 위해 신분차별을 더욱 심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며 노예에게 시달렸습니다. 마침 희종 5년에 대기근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남성과 산동성 적견 부근에 소금 매업을 하던 귀족이었던 왕선지인 실업자 농민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황소가 산동성에서 호응하면서 반란군의 기세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군대가 하나로 뭉쳐 선동과 한옥 일대를 공격하자 결국 둘은 군대를 나눠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서쪽 즉 낙양을 향해 나아가던 왕선제는 당나라 중앙군이 강력함에 놀라 벼슬을 지겠다는 당나라의 말에 당나라에 항복했다가 다시 당을 배신하여 강군에 저항하였습니다. 패배하여 결국 정사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목은 태종에 바쳐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한 채 황소에게 도망쳐온 왕선지군의 패전병들은 황소 부대와 합류하여 황소를 왕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황소의 군대가 하나로 합쳐져 다시 하남성 일대를 향해 진군하려 하였습니다. 당나라는 즉시 낙양 일대로 수심한 대군을 소집하여 황소군을 포위 섬멸하고자 합니다. 황소는 이 정보를 듣자 중앙군을 치지 않으려는 심판한 생각으로 하남 진군 남쪽으로 광주까지 이르렀던 외국 상인들이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의 피해 당했다고 합니다. 황소군은 남부의 전염병이 돌자 이를 계기로 북상하고 천년도 더 뒤의 대장정을 방불케 하는 6년간의 대모험 끝에 880년 충천대장군 황소는 60만 대군이 구워 당나라의 수도 장안의 코앞을 점령하여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수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있습니다. 관리들은 도망가고 희정마저도 청나라 성도로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장안의 섬으로 당나라 황제가 빠져나가고 동물원 백성들이 환호와 함께 황소가 무일 입성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수도 장안이 함락된 것입니다. 군기를 엄령에 하여 장안성에 민심받아 자기 것으로 만든 황소는 국호를 대제 연하를 금통하여 황해에 올랐습니다. 장정 7년간 대장정 끝에 그가 천하를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소군이 전국 남부를 휘젓고 있을 때 아주 큰 실수 하나를 했습니다. 바로 군사를 주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초에 황소의 군대는 당나라 조력군을 피해서 전국 일주 숨목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력을 나누어 주둔시켰다면 극계 격파당했을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군 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둔 병력이 흩어지거나 또 다른 왕을 자처했을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석원이 떠나면 다시 관건이 찾아왔고 결국 황석원이 장안에 눌러앉을 땐 이미 사실상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황석원은 계속 음제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도인 장안을 점령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황석원은 매우 당황합니다. 더구나 경제적 기반마저 갖지 못한 상황이라 황소의 제국은 너무나도 더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나라 조정이 각 지역에서 급히 병사들을 징발하여 반강에 나섰습니다. 황소는 그의 신복 조원을 출봉시켜 관군을 격퇴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원은 당나라에 당해버립니다. 황소군의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트루크계 사타족 출신 장수 이긍령을 비롯한 도불군에 의해 결국 황소군은 3년간의 항쟁 끝에 장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황소군은 하남성 일대로 들어가 투쟁을 계속했지만 884년 진주 하남에서 강군에 패하게 됩니다. 강군에 큰 입이 된 조원은 난신하의 1등 봉주로서 희정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고 여러 출도사직을 겸하게 됩니다. 양왕으로 직봉되었으니 그가 바로 주전층입니다. 또한 장안 탈환 후 1등 공신인 이긍룡 하동출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안산이 난 이후 그나마 당 제국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전국 강남이 초토화되자 당은 극격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반란 지나 213년 후인 907년 주전층은 황제에게 양해받아 호량을 건국합니다. 당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황소의 난의 여파는 한반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안산이 난 이후 동서양 국제무역은 장안 중심의 인도를 통한 관무역에서 남녀국 중심의 해로를 통한 산무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강남의 해안가를 휩쓴 황소의 난은 이 해상무역마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거대 제국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신라라고 멀쩡할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신생양왕이 즉위하자마자 신라 조정국 심한 재정난속에서 지방 통제를 잃고 극기하는 곳곳에서 이 지방 세력들이 교대하는 후삼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을 곁다는 것이 바로 이 황소의 난입니다. 광군의 추격을 피해 동쪽으로 달아난 황소는 군량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을 납치하여 마구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는 흑색 선전으로 보는 주장이 많습니다. 사람을 갈아버려 군량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짐승이 사람이든 일단 측에서 식용하라며 핏물을 제거하고 내장과 체모를 제거하는 등의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갈아버리면 인육, 뼈가루, 모발, 분노 포함해 각종 체액 등이 화났던 뭔가가 나올 뿐이고 그냥 설탕을 베어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귀찮은 일입니다. 사세에 기록된 식인 방식 자체는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의 문제에 따르면 황소가 장안을 점령하면서 당나라 황실도 도성에 붙어서 장수 수만 권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황소군은 하남 일대로 들어가 투쟁을 계속했지만 진주 하남 해양에서 공격을 대표하여 태산 남호국에서 황소가 작결하면서 황소에 나는 것이 납니다. 우리 신라의 최치원 선생이 토황소 경문을 지어가지고 황소가 토황소 경문을 읽고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상 당나라를 뒤엎는 황소의 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봤습니다. 항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